오늘 흥미진진한 거 다룬다. 포켓 챙겨왔지? 이어폰 끼고 주머니에 넣고 듣기만 해도 돼. 너 대통령 선거 나가려면 돈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 에이 뭐 수억, 많으면 수십억? 어림도 없지. 요즘 대선 한 판 치르려면 400억에서 500억은 기본이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저조한 득표율로 떨어지면 그 돈 1원도 못 돌려받아. 그래서 정치권에선 이런 말도 있어. 선거는 도박이다. 당선되면 영웅, 떨어지면 파산. 그 돈은 누가 내는 걸까? 왜 그렇게까지 돈을 써가며 나오는 걸까? 오늘은 그 얘기 포켓 경제에서 재밌게 풀어서 들려줄게. 선거와 돈의 진실. 틀어만 놔도 돼. 듣기만 해도 경제 공부 쏙쏙 된다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2022년 대통령 선거 비용. 윤석열 후보 495억 원. 이재명 후보 498억 원. 거의 500억이야. 이렇게 많이 써도 돼? 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식 선거 비용 한도는 최대 513억 9,400만 원이거든. 그럼 어디에 그렇게 돈이 들어갈까 한번 살펴보자. 유세 차량, 음향 장비, 조명, 지역 돌며 유세하는 인건비, 벽보, 공고물 인쇄비, SNS 광고비, 유튜브 영상 제작, 방송 토론 관련 준비 비용, 공약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그리고 선거운동 사무소 운영비 알바 인건비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해. 여기서 대통령 선거 말고 다른 선거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최소 수억 많게는 10억 이상, 지방선거는 교육감, 시의원까지 해도 수천, 수억, 군수나 구청장 선거도 평균 1에서 2억은 들어. 정리하면 이거야. 정치 임무는 돈 싸움일 수 있다. 유세는 알싸움뿐만 아니라 지갑 싸움이다. 정치는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갈까? 답은 간단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말보다 자원도 크게 필요하거든. 자, 이제 중요한 제도 하나 알려줄게. 바로 선거비용 보전제도야.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득표율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면 절반 보전, 득표율 10% 미만이면 보전 없음, 전액 짜비. 쉽게 말해서 15% 넘으면 나라가 다 내줌, 10에서 15%면 반쯤 내줌, 10% 못 넘으면 네가 다 내내라 이거지. 예시 하나 들어보자. 지난 대선 윤석열 48.6% 득표, 495억 전액 보전, 이재명 47.8% 득표로 전액 보전, 허경영 0.83% 득표로 본인 자비로 충당, 심상정 2.37% 영원, 오준호 0.05% 그냥 날아감. 그럼 이 제도 왜 만든 거야? 소수정당도 참여 가능하게 하고, 하지만 너무 지지 낮은 사람한테 세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야. 국민의 관심이 10% 이상이면 국가도 돈 내줌. 아무도 관심 없으면 네가 다 내라. 즉,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거는 아무나 못 뛰는 게임이다. 이 말이지. 이제 진짜 선거의 무서운 현실 얘기해보자. 2022년 대선 허경영 후보 혹시 기억나지? 포스터에 가수, 치유에너지 이런 거 적혀있던 그분. 근데 말이야, 그분이 선거에 쓴 돈만 약 28억 원. 득표율은 0.83%. 결과는? 보전 영원. 전액 자비 처리. 그리고 선거 후 밑더미 소문. 그 외에도 오준호 후보 0.05% 득표. 즉 전액 날림. 정의당 심상정 후보 2.37% 득표로 본인 자금이란 당 재정에 타격.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출마했을까? 첫째, 본인 정치 메시지 알리기. 둘째, 정당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셋째, 다음 선거를 위한 투자. 근데 정당이 작거나 후원이 약한 경우엔 이게 바로 파산 루트야. 실제로 선거 나오고 파산한 후보도 많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나왔다가 6천만 원 빚지고 파산. 교육감 선거에서 1억 날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은퇴한 사람도 있어. 이 정도면 선거는 정치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건 자산 투자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그럼 여기서 궁금해질 거야. 왜 그렇게 떨어질 확률 높은데도 선거에 나오냐고? 단순히 나라 걱정돼서?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돈의 관점으로만 살펴보면 선거는 한 방을 노리는 투자야. 왜냐? 당선되면 연봉 약 1억 5천의 활동비, 공무원급의 연금, 보좌진 9명 채용권, 그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도 가능. 전현직 경력으로 교수, 이사장, 자문위원 자리 줄줄이 꿰참. 향후 TV 출연, 강연, 유튜브, 책 출판까지 파생 수익도 쏠쏠. 즉, 한 번 당선되면 커리어랑 수입이 확 바뀜. 게다가 정치적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거일 수도 있지. 그리고 소속 정당이 있으면 정당이 비용을 보조해주기도 하고 후보 등록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든. 그래서 대선 때마다 후보자 수 10명 이상은 한 칸 기본 세팅이야. 정리하면 선거는 실패 확률 높은 로또지만 당선되면 연금, 권력, 커리어 풀세트 얻는 게임이다. 그럼 정치인들은 그 큰 돈인 선거자금 다 자기 돈으로 마련해?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정당 후원금 제도와 정치자금법이 있어서 일부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야. 개인 후원금은 1인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정치인 후원 가능하고, 정치 후원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소득공제 말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정당 보조금은 국고에서 매년 수백억 원을 각 정당에 나눠줘. 기준은 의석수와 득표율 기준으로 하지.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약 130억,
국민의힘 약 125억, 정의당 약 35억, 녹색당, 기본소득당도 억 단위로 받음. 이게 다 세금이야. 결론은 정치인들이 쓰는 선거자금 본인 돈도 있지만 우리 돈도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정치자금이 어디 쓰이는지 얼마나 투명한지 국민이 관심 안 가지면 그냥 눈먼 돈 되는 거야. 자, 오늘 정리해보자. 대통령 한 번 나오려면 500억이라는 큰 돈이 투입된다. 국회의원은 5에서 10억이 투입되고 득표율 15% 이상 또는 당선되면 국가가 선거비용 보전, 떨어지면 개인 파산도 가능한 수준. 선거비용에 투입되는 후원금과 정당 보조금은 결국 다 국민 세금이다. 전기요금, 물가, 교통비, 소득세, 법인세. 이 모든 세금이 결국은 정당 보조금으로 선거비용으로 정치인 연금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투표는 한 표지만 돈은 수백억이 움직인다. 투표는 공짜가 아니다. 너의 세금이 걸린 게임이다. 너의 한 표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 잘 알겠지? 구독 안 누르면 다음 영상 놓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갈게.